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갓 20살이 됐을 때 남편을 만나 20대의 나이를 전부 쏟아 부었었는데 한순간의 배신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겨주었네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왔던 저는 중학교까지만 나을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의 식당을 제가 대신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죠.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식당 운영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제가 대신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고 17살밖에 안 된 제가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선 열심히 하는 방법밖엔 없었죠. 부모님께선 저를 할머니한테 맡겨둔 채 각자 인생을 살기 위해 떠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당이 대학교 앞이라 대학생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정말 많이 왔었는데 저희 할머니의 인심이 좋아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식당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자 그동안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었던 학생들이 할머니를 대신해 일을 도와줬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 끝에 저는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저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께선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눈 감으시기 전까지 혼자가 되어버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걸 나 홀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 때와 다르게 더 이상 곁에 없다는 현실이 점점 피부에 와닿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식당 운영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해도 되지만 어렸던 제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일을 시킨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할머니와 함께 했을 때처럼 저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손님이 식사를 하다가 양파를 걷어 올리더니 서빙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본인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제가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것만 집중할 수 있게 거들어 주었죠. 그때가 지금의 남편과의 처음 만남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던 그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이 힘든 삶을 살아왔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금의 남편이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모가 식당으로 직접 찾아오셨고 저희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며 그만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평생 함께 하겠다며 시모가 헤어지라는 말에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시모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셨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은 저와 함께하고 싶다며 절대 고집을 꺾지 않게 되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기 전까지 아이를 가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제가 시댁에서 같이 생활하길 바라셨습니다. 저도 아이 때문에 남편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았고 시모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건은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그렇게 시작된 남편과 저와의 젊은 시절 결혼 생활은 서로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남편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있게 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셔서 식당 일을 하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는 제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는 제가 혼자인데다가 중졸이라서 그런지 뭐 하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하나 바라보며 시모의 등살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저도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뒷바라지는 오로지 제 몫이었지만 항상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남편은 석사까지 수료를 할 수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이제 식당 일은 그만해도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론 남편이 저를 먹여 살리겠다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안아주는데 지금까지 고생한 걸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쓰고 있던 석사모는 제 거라면서 저에게 씌워줬는데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제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방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시모가 할 말이 있다면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는데 심각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내 아들이 분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말한 조건을 지금까지 묵묵히 잘 지켜준 것만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분가는 아직 이른 것 같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 이제는 저희도 분가해야죠. 언제까지 엄마 밑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곧 대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을 테고, 그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동안 저 때문에 현주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온 거라고요. 제가 식당도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하니까 몸 관리도 해야 돼서 몇 년간 편히 좀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살면 엄마 눈치 보여서 제대로 쉴 수나 있겠어요? 장우 너 지금 말 다 했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쉰다는 말이 나와. 아직 30대도 안 됐으면서 창창한 나이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분가는 절대 안 되고 식당 처분하는 일도 나는 허락해 줄 수 없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마. 그리고 우리가 얼굴 보며 살아온 지가 벌써 8년 정도 되지 않았니? 그럼 이제 적응할 때도 된 거 아니야? 서로 맞춰서 살아온 패턴이 있는데 한순간에 바꾸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네가 아이를 가지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잖아?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분가하면 얼마나 일이 귀찮아지는 줄 아니?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게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아기 가지는 건 내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시점에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오늘은 간만에 외식이나 하러 나가자.
시모는 저와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결혼 초에는 시모의 말대로 살아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조금도 없었죠. 시모는 항상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기 아들 홀려서 데리고 갔다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제가 전부 다 짊어져야 한다면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셨죠. 어쩌다가 금전적인 도움이 급하게 필요할 때를 제외하곤 모든 건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전부 다 지원을 했었죠. 저에게는 남편이 첫사랑이었고 열심히만 하면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석사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살아오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저는 시모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하루빨리 분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되었죠. 하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을 절대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다가 레스토랑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모와 친분이 있으신 분이셨는지 서로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많이 변해서 하마터면 몰라볼 뻔 했다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아유, 저희야 항상 바쁜 거 아시잖아요. 한 3년 만에 얼굴 뵙는 것 같네요.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모임에는 아예 참석할 시간이 없네요. 외식하러 나오셨어요? 아드님이 인물이 좋으니까 벌써 결혼까지 했나 보네. 제 딸은 아직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거든요. 괜찮은 집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결혼을 하겠지만 제 딸이 보는 눈이 워낙 높아서 그런 건지 아직 신랑감을 데려오지는 않았네요. 아드님 옆에 분은 며느님이신가 봐요. 네? 아니요. 저희 집에서 음식 해주는 가정부예요. 8년 차 정도 돼서 가족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외식할 때 같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아들 아직 총각이에요. 석사과정 수료하고 대기업 취직 준비 중에 있는 중이거든요. 나중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시모가 지인분과 주고받는 대화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인분 옆에 있던 여자는 남편이 총각이라는 말에 힐끗 쳐다보면서 눈빛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총각이라는 말에 당황해서는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저를 창피하게 생각한 시모에게 서운했던 저는 인사 자리가 끝이 나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상처를 크게 받아서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한마디 하셨죠. 먹으면서 들어라.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 많이 서운했니? 그런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우리 집안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일인지 잘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충분히 공감할 거다. 너는 중졸이고 학교 앞에서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다 가다 마주치는 지인분한테 내 아들은 훤칠하고 석사 과정까지 수료해서
대기업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중졸이라고 하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오합지졸 개판으로 알 테고. 그럼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될 텐데 내가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좋아하겠니? 미리 선수 쳐서 대충 마무리한 게 잘한 거라 이거야. 네가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내 아들과 결혼을 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와 함께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가정부 역할을 담당하면 되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법적으로 부부인데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시냐고요.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까 저도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엄마가 옆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어떡해요? 왜 항상 입을 닫고 계시는 건데요? 아버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이런 기분으로 외식하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지금의 상황들이 괴로웠는지 혼자서 술을 마시며 마음의 상처를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시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남편과 함께 같이 술을 마시고 말았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서도 술을 어느 정도 드셨는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당장 거실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애초부터 아들리가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부모도 없이 노인 손에 자라오면서 중학교만 겨우 졸업해서 배운 것도 없이 식당 일만 해오던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 줄 아니? 부모 마음을 너희들이 알기나 해?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왔었다고요. 어머님이 제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들은 거니? 술 좀 먹었다고 눈에 패는 게 없는 거야? 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중졸밖에 안 나온 너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겠니? 그렇다고 좀 전에 엄마가 보이셨던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대우 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서 부모한테 또박또박 말을 받아치고 있어? 아빠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우리 가족이 얼굴 붉히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게 다 며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나도 어디 가서 며느리 자랑하지도 못한다. 중졸밖에 안 나온 며느리를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떠들고 다니겠어?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준 건 다 현주 덕분이에요.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 뒷바라지 혼자서 힘들게 감당할 때 며느리로 인정하기 싫다며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집안 살림도 혼자서 거의 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부릴 만큼 부리셨으면 이제 그만 인정해 주세요. 살면서 학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시부모의 말을 받아치자 시모는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저에게도 손을 올려 붙이셨어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갈라서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저만 없어도 시댁 집안은 평화와 행복만 가득할 거라면서 저보고 네 주제를 알고 평생 웃음이나 팔아가며 식당 운영하라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말을 안 했지만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이 많았던 터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시댁에서 뛰쳐나와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식당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부모가 남편을 가로막아 저를 따라오지 못했지만 그 사이 많은 걸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런 식의 결혼 생활은 앞날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시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더는 시모에게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식당에 찾아왔을 때 분가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분가하자고 했던 남편이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절대 짧지 않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나는 부모님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 당신은 이런 내 마음 잘 알지는 못할 거야. 부모의 품에서 자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을 테지만 나는 당신도 놓치고 싶지 않고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싶지도 않아. 어제 당신 혼자 우리 집에서 뛰쳐나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 열심히만 살다 보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자연스럽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만 불러오고 있잖아. 나는 이런 삶을 원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계속 당신과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 나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함께 하겠소. 이게 내가 내린 결정이야.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나랑 여기까지만 그만 끝내자는 거야?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그런 말은 절대 못하지. 여태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티면서 살아왔고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나는 절대 이혼 못하니까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 일단 우리 분가부터 하는 걸로 하자. 따로 지내면서 각자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다 보니까 마찰이 심해져서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가밖에 없어. 미안해. 지금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당신을 따라갈 정도로 강 큰 남자가 아닌가 봐. 둘이 대화는 끝났니?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내 아들은 너를 선택한 게 아닌 키워준 부모를 선택한 거다. 아무리 네가 내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었다고 해도 네가 부모를 이겨낼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도 내 아들을 위해 인생을 쏟아 부었고 많은 것들을 희생했지만 어쩌겠니?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걸. 이제 그만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다. 내 아들이
오늘 아주 중요한 선자리가 있거든. 저번에 너도 얼굴 봤지?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아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너한테 지금까지 아이를 가지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 집안 유전자가 얼마나 형편이 없니?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오지 않았던 네가 제대로 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겠어? 그와 반대로 우리 집안 봐봐라. 내 아들 석사과정 밟았고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었잖니? 이미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지만 지금껏 억지로 살아왔던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만 제자리를 잡으려는 것뿐이야. 내 아들은 교수 집안과 선을 보게 될 테고 이세는 좋은 유전자로 얻을 계획이니까 이제 우리 집안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제 인생은요? 저는 이 사람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제가 손해본 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데요? 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좋아서 한 걸 왜 먼 데서 보상 타령을 하고 있는 거니?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준 거 아니야?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혼자 자의적으로 나서서 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손해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식구가 된다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시간 끌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 밟도록 하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남편 입에서 저와의 인연을 끝내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부모와 인연을 끊어낼 만큼 저를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아닌 무조건 부모의 말을 따르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20대의 절반 이상을 남편한테 쏟아부었는데 남남이 된다는 건 저로선 너무 억울한 입장이었죠. 이혼을 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며 시간만 끌어봤자 오히려 제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루빨리 정리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남편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셨어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식당 운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식당 안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오열하며 눈물을 쏟아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했을 땐 세상 다 잃은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앞이 캄캄했고 눈앞에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기도 전에 시모가 시키는 대로 교수 집안 여자와 성까지 보는 충격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남편과 따로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 나 아직까지 사랑하잖아. 우리 아직까지 법적으로 부부라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미안한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번에 당신이 우리 집에서 뛰쳐나갔을 때 엄마가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셨어. 그리고 그때 알았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부모님이 피해를 보신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됐던 거야.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거야.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만 가득할 테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마음 접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확실하게 느낀 건 이번에 선자리를 봤을 때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배울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때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셨는지 알 수 있겠더라. 우리 집안이 한 단계 더 격이 높아진 것 같았어. 이래서 집안을 따지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조금도 미련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젠 알한 놈은 그만 잊어버리고 당신도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길 바랄게. 그동안 당신한테 받았던 것들은 엄마가 어느 정도는 보상해 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남편은 이미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려고 마음의 정리를 한 상태였죠. 조금도 미련이 없어 보이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모든 걸 바친 시간을 시모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었죠. 법정에서 정해준 보상금은 5천만 원이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재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제 인생만 허비한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교수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파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남편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어느덧 시간은 3년이 지나가 버렸었죠. 저도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마음도 없었고 남편과 함께했던 공간이라서 그런지 그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하나둘 정리해가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남편과 결혼을 한 여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일을 하는 동안 몇 번 보긴 했었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거의 3년 만에 얼굴을 보인 그 여자는 남편한테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차에서 유모차를 내린 뒤 아이를 태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 문제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멀리에서 보는데 딱 봐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옆 식당 아주머니께서 제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걸 보시더니 이혼 잘했다면서 저 집안이 아주 개판이라는 말을 해주셨네요. 알고 보니 교수 집안의 그 여자는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술을 끊지 못해서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갔었고 불행히도 아이는 시청각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곤 하지만 전 남편과 결혼한 그 여자가 술을 과도하게 복용한 것도 문제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어찌나 더럽던지 남편을 쥐잡듯이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교수 집안이라고 해서 잘난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그 여자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그 여자는 자기 인생 책임지라며 전 남편의 머리채를 잡곤 난리를 피웠죠. 둘이 동네 한복판에서 싸우게 되자 전시모가 옆에서 말리기 시작했지만 그 여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시모의 머리채까지 잡아버리는 거침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전 남편은 시모에게 예전의 삶이 더 행복했던 것 같다면서 머리채를 잡힌 채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모 또한 자신도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교수 집안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남편을 총각이라고 속여 결혼시킨 사기범들이라면서 남편의 뺨까지 올려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그 사람들이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시모의 말에 따라 선택한 삶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아내에게 머리채나 뜯기면서 생활해야 되는 인생이 너무 한심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제 인생이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후회가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내친 그 집안 사람들은 분명 무너질 테고 저보다 더 못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현재 식당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다른 행복이 저에게 다가와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불행이 아닌 꽃길만 걷는 삶을 찾고 싶네요. 과거의 일들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만 보며 달려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안겨줬던 시모를 고발하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확히 저번 달 8월에 시부모님이 평창동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원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며 살던 곳을 정리한 뒤 평창동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일들인데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엄마가 장사하시는 식당에 찾아오셨어요. 평소에 저희 집안 무시하시던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 수 없던 저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도와서 식당을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모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전부 다 지켜봐서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는지 차가운 말투로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보통은 아침 식사를 하러 왔냐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 가게에서 단 한 번도 식사를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손바닥만한 가게에서 만드는 음식의 질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자기 입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대놓고 무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식사를 권하지 않았고 시모도 식당을 찾아온 적은 없었는데 아침부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건 엄마에게 부탁할 게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용건부터 꺼내놓는 게 눈치가 보였는지 장사는 잘 되고 있냐는 말로 시작해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장사하는데 힘들 것 같다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표정과 말투가 엄마도 거슬렸는지 용건만 간단히 하길 원했고 시모는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음식하는 것 좀 도와달라며 이사를 했는데 집들이 문제로 뷔페를 부르려 했지만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 음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온 거라며
황당한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제가 먼저 반대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시모 집들이를 위해 음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저는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그냥 돈 좀 더 주고 어머님이 원하는 그런 음식들을 주문하시면 되지. 왜 저희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 하셨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 저도 안 먹는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 상당히 이중적인 거 아시죠? 곧 점심 식사 준비해야 돼서 지금 바빠요. 이중적인 게 아니라 이 식당이 워낙 좋고 딱 봐도 많이 낡아 보이니까 내 기준으로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거지. 안 싸던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안 싸던 요리 솜씨야.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 우리 집에서 음식 만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편히 먹어도 되잖아. 그리고 나는 사돈과 대화하려고 온 거지. 며느리 잔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자리 좀 비켜줄래? 제가 오죽했으면 사돈 식당에 찾아왔겠어요. 와서 일손 좀 도와준다면 일당은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집들인 날 딱 하루만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장사하느라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금전적인 보상으로 메꿔드리면 되잖아요. 그날 하루 장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서로 도와주려고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못한 것도 없었고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이 문제로 저희 관계 틀어져서 며느리와 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사돈도 원하지는 않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되면 전화 한 통 주세요. 제가 사돈 입장이었으면 딸이 시댁생활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로 인해 며느리 삶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런 부탁 한 적 없던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글쎄요. 지금 당장 결정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방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사돈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 딸이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반대로 사이가 받는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들 전부 협박인 거죠? 아니, 왜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서로 좋게 도우면서 살자는 거죠. 이번 일 잘 해결되면 일당도 넉넉하게 챙겨드린다고 했고 나중에 사돈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 보험 하나 들어둔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어차피 장사하기 위해 음식 만들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저희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서로 돕고 좀 삽시다. 부탁 좀 할게요. 제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서로 좋게 해결하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사돈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희 모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와 좋은 관계도 아닌데 엄마를 난처하게 만들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장사하는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식당 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남편도 제 말에 놀랐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부탁하는 거 아니라며 설명을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저희 엄마가 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통화를 이어나갔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린 순간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얘가 아주 시애미를 우습게 알고 있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 아침부터 너희 식당에 생각 없이 찾아간 줄 알아? 나도 다 고민하고 움직인 건데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 최대한 좋게 얘기해주고 있으면 너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내 심기를 건든다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사돈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번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며느리 삶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거야. 사돈이 자기 딸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 생각 없이 행동하진 않겠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거, 허락해 줬던 거 기억 안 나니? 너만 보면 지금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니?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좋게 얘기할 때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며칠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그거 도와달라는 건데 그거 싫다고 내 아들한테까지 얘기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으마. 시모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했어요. 무조건 저희 엄마가 시댁에서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분명 한바탕 난리를 칠 게 뻔해 보였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거에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시모에게 음식 잘하는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도 다 필요 없다면서 무조건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무것도 해결 볼 수 없었고 그렇게 다음날 엄마와 함께 아침 장사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결국 엄마는 집들이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 약속된 날짜에 시댁으로 향하셨고 저도 일손을 돕기 위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엄마와 제가 결정을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가족의 평화였어요. 집들이 음식 한번 안 만들어줬다가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것보단 남에게도 봉사하는데 한번 도와주고 평화를 얻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가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자 시모는 밝은 얼굴로 엄마를 반겨주었고 그날 정신없이 집들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미 시모가 엄청나게 많은 식재료를 준비해 놓았던 터라 주방에서 잠깐의 쉴 틈도 없이 많은 양의 음식들을 만들었고 거의 다 끝나갈 시점에 집들이 손님들이 한두 분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음식 준비가 다 끝나서 엄마와 저는 체력이 바닥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시모에게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며 정색을 했어요. 가긴 어딜 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여기에 올려져 있는 음식들이 식으면 다시 데워줘야지. 그리고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가겠다고 하면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나 혼자 이 많은 걸
전부 정리하라는 건 아니지? 음식 준비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일단 안에 들어가서 식사부터 해라. 사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시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가버리시면 저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부탁 좀 할게요. 아까도 음식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불편하게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오늘 엄마와 제가 고생한 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처리해 주세요. 밖에서 마음 편히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약속하신 건 어머님도 지키셔야죠. 그래야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가족의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누가 안 준대? 좀 기다려 봐라. 사돈, 정말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제 막 손님들 몰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 혼자 일손이 부족해서 오늘 집들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고생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일당 후하게 쳐드릴 테니 하루만 저에게 시간을 넘겨주세요. 왜 아까랑 말이 달라요? 손님들 오기 전에 음식 만들고 가면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엄마와 저를 붙잡으면 일을 더 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왜 그러세요? 음식만 만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식으면 맛이 없잖아. 수시로 데워줘야 하는데 나는 집들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입장에서 주방에만 박혀 있을 순 없잖니?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시부는 출장을 떠난 상태라 일주일 뒤에나 온다면서 계속해서 엄마와 저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엄마는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저희 모녀는 다시 집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상당히 많은 시모의 지인분들이 집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 몰려 들어왔고 마당에 세팅이 된 음식들을 퍼날라 정신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릇에 담아놓은 음식들이 순식간에 비어지자 엄마는 음식을 다시 채워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저도 엄마를 따라 도와주고 있는데 지인 한 분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는데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분 나쁜 시선을 등지고 음식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희를 바라보던 그분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아, 누군지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야? 내가 오늘 부른 출장 요리사야. 음식만 나쁘지 않지? 저쪽 동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부탁 좀 했지. 순애 너 한식 좋아하잖아. 내가 섭외하는데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 오늘 일당 30만 원 주려고 생각 중인데 음식들이 마음에 들면 팁도 좀 주고 그래. 어쩌기 음식 다 채워놨으면 제가 신호주기 전까지는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했으면 들어가 있어야지. 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 빨리 들어가 있어요. 왜요? 저희가 창피해요? 사돈지간이라는 말을 왜 못하세요? 그리고 출장 요리사요? 하루 종일 고생시켜놓고 집에도 못 가게 붙잡아놓고 있었으면서 일당을 30만 원 주겠다고요? 저한테 통화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식당 하루 매출 나온 것보다 더 얹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 식당 손바닥만 해도 하루 매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끝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말만 가족이라고 해놓고 지금 하신 행동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방금 자리로 돌아가신 분한테 제가 며느리고 엄마와 사돈지간이라고 다시 설명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더는 있을 이유가 없죠. 살다 이런 취급은 또 처음이네요. 아니,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굴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이 상황에 너를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사돈지간이라고 말을 하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 하나 창피하면서 왜 가족을 부렸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더는 못하겠으니까 약속한 금액 지불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내가 방금 그랬잖아. 손님들 전부 돌아갈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줘야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기분이 안 좋아도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지.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겠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 받으려면 이 일로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하여간 없는 것들이 돈은 더 밝힌다니까. 그거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잘해야 줄 거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정성껏 손님들 모셔. 사돈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보자 하니까 아주 도가 지나치군요. 저희가 사돈한테 무시당할 만큼 못난 것도 아니고 저도 강서방 봐서 도와주려고 내키지 않은 거 힘들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돈이 아닌 출장 요리사라고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으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는 시모의 막말에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져버렸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엄마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둘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던 분들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고 시모는 제발 그만 좀 하라면서 엄마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돈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시모도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갑자기 엄마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거참, 말 더럽게 안 듣네. 사돈지간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나? 그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 적당히 해야 봐줄만 하지. 구차하게 이러는 거 민폐인 거 몰라요? 나중에 다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참고 기다리면 될 것을. 사람 많은 데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없이 뱉어도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니까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네. 어머님이 잘못하셔놓고 왜 저희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엄마를 내동댕이 칠 수가 있어요? 저리 비키세요. 어딜 밀쳐? 너도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니까 당장 들어가 있어. 누가 없는 것들 아니랄까봐. 돈 떼어 먹을까봐 걱정되니? 자리에서 일어난 엄마는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시모도 이해질세라 엄마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결국 서로의 감정은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시모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자마자 격한 몸싸움이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시모에게 달려들어 한바탕 난리를 쳤고 식사를 하던 시모의 지인들이 저희 모녀와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화가 덜 풀렸는지 마당에 있던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와 시모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시모는 그날 일당은 주지 못하겠다며 저와 남편과 강제 이혼시킬 거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치면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며 먼저 문제를 일으킨 시모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지인들은 그제서야 저희 엄마가 시모와 사돈지간인 걸 알게 되었고 제가 며느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 퇴근한 남편이 제 딸과 함께 시댁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던 남편은 경악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애초부터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문 앞에 있던 남편은 누구냐며 문을 활짝 열었는데 갑자기 10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저희 가족들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마당으로 줄지어 들어온 남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시모 지인 한 분이 마지막으로 시댁으로 들어오더니 많은 남자들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저희 부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많은 남자분들 네가 아는 사람들이야?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당장 다들 나가세요. 야, 경자 너 왜 그래? 어제 나랑 전화 통화한 거 잊었어? 음식 다 먹고 술 마실 때 남자들 한 명씩 끼고 놀고 싶다고 했었잖아. 너희 남편 출장 갔다며.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 그래? 우리 주점 네가 제일 단골이잖아. 집들이 기념으로 오늘 특이 S급으로만 모집했으니까 거가 삐뚤어질 정도로 오늘같이 즐기자고. 내가 얘네들 따로 빼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희들도 하나씩 골라 잡아. 선착순인 거 알지? 팁은 알아서들 주고.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주점 단골이라뇨? 아빠 몰래 이런 식으로 놀았었어요?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 오늘 집이 비어 있으니까 친구분들과 남자들 불러서 집에서 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던 엄마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다들 당장 나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니? 내 친구가 오늘 집들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좀 과하게 행동한 것 같은데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 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이니까 얼굴 보러 가끔 가다 보면 단골이 되는 거지. 뭘 하려고 간 건 아니야. 네 아버지한테는 괜히 오해 사니까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시모의 주점 친구분은 남자들을 친구분들에게 한 명씩 붙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남자 한 명이 시모 옆으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남편이 이성을 잃어버려 시모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올리려는 순간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300평이나 되는 마당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사진으로 전부 다 담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고 동영상까지 촬영을 하던 엄마는 핸드폰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핸드폰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어요.
엄마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부에게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이 전송이 되는 거였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실을 시부가 알게 될 테고 돌이킬 수 없는 전개로 흘러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였죠. 시부도 시모의 친구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줄줄이 사탕처럼 엮이게 될 테고 순식간에 여러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는 건 안 봐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엄마가 핸드폰에 전송 버튼을 가져다 대자 시모 친구들이 기함하며 절대로 전송하면 안 된다고 엎드렸고, 기구만장했던 시모마저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큰절하듯 넙죽 엎드려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엄마는 남자분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모두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밖으로 엄마가 나가는 사람들한테 잠깐 눈을 돌렸는데 시모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엄마의 핸드폰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시모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라면서 핸드폰에 있던 사진과 영상들을 지우기 위해 집 안으로 도망을 쳤는데 엄마가 시모와 싸울 때 쟁반에 담겨있던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진 걸 미처 보지 못했는지 현관문 앞에서 철버덕 소리와 함께 대자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핸드폰에서 효과음이 들렸고 넘어진 시모가 핸드폰을 들어 천천히 확인을 했는데 시모가 시부에게 좀 전에 충격적인 상황들이 담겨있던 사진과 영상을 전송해 버렸습니다.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시모 친구들 또한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부는 저희 엄마 핸드폰 번호로 전송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는지 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친구분들은 다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지만 시모는 남편한테 붙잡혀 버렸습니다. 시모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문제로 시부는 출장 도중 집으로 오게 되셨고 결국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시부는 시모 지인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온 집안들이 난리가 나게 되었고 시부는 현재 평창동 집을 처분하려고 내놓았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모는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상태세요. 이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일입니다. 시부는 시모 뒤를 조사한 결과 단란주점에서 술집 남자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보수적인 시부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아마 이혼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이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엄마의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물을 지우려다 자기께에 넘어가게 된 꼴이었죠. 시모와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던 친구분과 전화통화를 할 때 저와 엄마를 집에 보낸 뒤 새벽에 부르려 했는데 친구분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았는지 친구분은 시간을 착각하고 시댁에 일찍 온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보고 있는데 나이 먹고 할 짓이 없는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참에 잘 된 것 같아요. 집안에 박힌 돌을 빼내게 된 것 같이 속이 다 시원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대가 달게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 자숙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가 떠나니 집안이 조용하게 평화가 찾아왔네요. 이 행복 오래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아시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알 순 없지만 그래도 친밀한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진심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이 기른 외동딸인 저의 결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20대 때는 연애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30대가 되어서는 연애도 안 하고 거의 일만 하다가 집에만 있으니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못할까 불안해 하셨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모님께서 저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 발벗고 뛰셨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가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아빠의 사업장 거래처에서 성실함으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번 눈여겨보고 있다가 제 짝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소개를 받아보라 권하셨죠. 한 번만 만나보라는 부모님의 부탁으로 처음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외적으로도 제 이상형에 가까웠고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에 반해서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만나봤던 남자들 중에서 제일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이나 저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양가 부모님도 여러 번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안은 사업가 집안으로 어느 정도 재력이 갖추어진 상태였지만 남자친구 집안은 매우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중견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아버님과 가정주부 어머님, 결혼한 누나가 있었죠. 가족들 모두 처음 본 순간부터 잘해주셨어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집으로 간 날에도 저를 너무나 반겨주셨답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진우가 만나는 분이 이렇게나 곱고 예쁘신 분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나는 진우 엄마예요. 진우한테는 말은 여러 번 듣긴 했는데 진우가 한눈에 반했다는 말이 왜인지 알 것 같네. 차린 건 얼마 없지만 편안하게 먹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은 내가 집에 있다 보니까 매번 저녁상을 이렇게 차리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진우 여자친구가 온다고 해서 신경 좀 써봤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약소하지만 화과자랑 차예요.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이렇게 한 상 가득 차려 있으니 무엇부터 먹을까 설레네요. 진우 씨가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늘 말했는데 그냥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어요. 편하게 오면 되는데. 어쨌든 고마워요. 나중에 밥 다 먹고 나서 같이 먹으면 되겠다. 사실은 우리 진우가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 만나는 사람이 워낙 없어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니까. 다른 애들은 술도 마시고 놀러도 많이 나간다는데 우리 진우는 일이랑 집 밖에 몰라가지고 어쨌든 결혼은 포기했나 보다 싶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여자친구가 생기다니. 아, 엄마,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다니까.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소. 사장님, 아니 아버님이 나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이래서 내가 아버님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진우 씨가 워낙 성실하고 착실하다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하세요. 저희 아빠가 진우 씨를 먼저 보고 사윗감으로 딱이라면서 점 찍어 두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개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진우 씨가 워낙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저희 아빠도 좋아하시지만 저도 진우 씨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지? 우리 진우가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한 거에 있어서는 자기 아빠 닮아서 잘한다니까. 들었겠지만 우리 남편도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쭉 근무를 하고서 은퇴를 했거든. 이런 거 보면 다들 닮긴 하는가 봐. 그러고 보니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진우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라고 하시던데 자세하게 나도 들어보진 않아서. 어떤 사업 하시는 거야? 아, 고철 사업이에요. 진우 씨 회사가 아버지 거래처라서 아버지가 오며 가며 보다가 진우 씨 알게 되셨거든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운영을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 아버지도 30년 넘게 운영하셨네요. 어머, 그러니? 아버님도 오래 운영을 해오셨겠구나. 아이고, 그러면 후임자도 찾느라 바쁘시겠네. 30년 넘게 운영을 해오셨으면 연세도 있으실 테고, 진우한테 물어보니 외동딸인데 늦둥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 하시는가 싶었어. 어쨌든 아버님 대단하시구나. 우리 진우도 그쪽 분야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회사 차려서 운영하는 게 꿈이거든. 엄마, 아버님 회사 정말 탄탄하고 좋아. 우리 거래처이긴 하지만 사장님도 항상 아버님 회사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 난 나중에 아버님처럼 그렇게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게 꿈이야. 우리 소정이랑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버님께 이것저것 많이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저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저는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낯을 많이 가리는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많은 대화를 해주시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집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을 돌릴 때가 많았죠. 진우 씨는 그래도 우리 아빠랑 어느 정도 알고 지냈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아? 근데 나는 진우 씨 집안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진우 씨 집에 갔을 때도 걱정이 많았거든. 혹시나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하고 말이야. 근데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누님도 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좋았어. 아, 그래? 우리 집 사람들 다 좋아. 편안하게 잘 대해주고. 그것보다 나는 소정 씨 아버님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싶어. 사실 아버님이 소정 씨를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솔직히 나한테는 거래처 사장님이셔서 좀 어렵기도 하거든. 좀 더 친해지면 나중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우리 집은 앞으로도 차차 친해지면 되니까 나는 소정 씨 아버님이랑 자주 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 아빠랑? 뭐, 가까워지면 나쁠 건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겠어? 천천히 친해지는 게 진우 씨한테도 좋지 않겠어? 시간도 많으니까. 난 진우 씨 집안이 너무 화기애애해서 좋더라고. 우리 집은 엄마도 아빠도 두 분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던 적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진우 씨 집 분위기가 더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던 것 같아. 맞아. 아무래도 소정 씨 집은 부모님이 다 일을 하시니까 시간을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에는 좀 힘들었겠지. 어쨌든 다음에는 소정 씨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곳에 가서 같이 밥 먹자. 내가 시간 맞춰서 좋은 곳 예약을 해볼 테니까. 남자친구는 우리 집을 많이 신경 썼어요. 보통 장인어른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아빠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그런 남자친구의 노력을 저희 집에서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싹싹하게 대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사윗감으로 너무 괜찮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얼른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저는 그래도 1년 정도는 연애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기까지도 크게 의견 다툼은 없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대부분 제 의견을 들어주었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크게 다툴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결혼을 준비하면서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죠. 진우 씨,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신혼집은 사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그냥 시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가전제품도 내가 여기 이사 오면서 다 새로 샀고, 리모델링도 싹 하고 들어온 거라 1년 조금 지났을 뿐이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거의 새 거니까 그냥 들어와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혼수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우리가 돈 모아서 이사 갈 때 그때 새로 싹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솔직히 우리 둘 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으니까 집 새로 사기도 그렇잖아.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 거기서 그냥 시작을 하자고? 그래도 신혼인데 좀 깔끔하게 새 집에서 시작을 하고 싶지 않아? 아버님은 뭐라고 안 하셔? 결혼 준비한다고 하니까 신혼집이나 혼수나 이런 거 별말 안 하시는 거야? 그래도 아버님 체면도 있고 그런데 전셋집에서 외동딸 신혼집 그냥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겠어? 나야 뭐 상관은 없지만 아버님은 회사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내 주변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좀 그렇네. 그럴 게 뭐가 있어.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거기 전세도 못 들어. 그러면 대출받아서 집이라도 사자는 거야? 나는 근데 그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있고 가구도 거의 새 거고 괜히 살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엄마가 전세금은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돈 모으고 전세금까지 보태면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언제 돈이 모일 줄 알고. 솔직히 지금 집값도 한두 푼이 아닌데 부모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솔직히 내가 그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소정씨 부모님 체면도 있잖아.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소정씨도 결혼했는데 새 집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말해보라는 거지.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자고? 근데 나는 그건 별로인 것 같아. 우리 둘이 그래도 지금 거뜬히 살 수 있는 돈도 벌고 있고 이미 집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돈 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지. 이건 낭비인 것 같아. 진우 씨도 우리 집 와보고는 좋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들어올 때 리모델링도 싹 하고 들어왔으니까 거의 새 집이나 다름없잖아. 그냥 진우 씨가 몸만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저희는 삐거덕 거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새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었고 저는 괜히 돈을 쓸 바에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신혼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새 집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이미 전셋집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 얻은 것이었고, 거기다가 나중에 전세금도 다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결혼 문제로 상의를 드릴 게 있다면서 엄마도 아닌 저희 아빠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유, 사돈어른, 외동딸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신경 쓰실 게 많으시겠어요. 안 그래도 다른 시집 보낼 때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하던데. 일도 바쁘실 텐데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그래도 결혼 준비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진우한테 들어보니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우랑 소정이는 지금 소정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그냥 들어가 산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너무 걱정이네요.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그래도 신혼인데 제대로 갖춰서 살아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사돈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건 어떠세요? 아, 사돈. 안 그래도 저희도 신혼집 때문에 소정이랑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새 집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을 했는데 소정이는 나름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들어갈 때 리모델링이며 가구 가전이며 싹 다 하고 들어간 집이라서 그대로 신혼 살림을 차려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소정이 생각도 맞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꾸리고 싶다고 하니 너무 기특하지 않으세요? 소정이나 진우나 다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굳이 새 집으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전세가 끝나고 나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죠. 그때 되면 저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전셋집으로 들어가 사는 게. 아유, 그럼요. 사돈 말도 맞죠. 그렇지만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솔직히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주변 시선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미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집도 없이 살고 있는 전셋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면 다들 하나둘씩 쓸데없는 말 할 테고 그게 다 애들 귀에 들어갈 텐데 애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어쨌든 신혼집은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기특한 생각을 해서 그 뜻을 따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던 건데 생각을 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건 애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좋다 생각을 하니 애들 생각도 좀 들어보죠. 소정이랑 진우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사실 신혼집을 굳이 지금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사는 전셋집도 리모델링 싹 다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가구나 가전도 1년밖에 안 된 것들인데 이것도 새로 싹 구입을 한다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전세 만기가 되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신혼집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초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말에 일일이 다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소정이 생각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신혼이고 언제 돈이 모일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다음에는 새 집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딱 결혼할 때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는 곳은 직장에서도 멀기도 하고요. 그래요. 진우 직장이랑은 좀 거리도 멀고, 그렇게 되면 진우 출퇴근할 때도 피곤하고, 지금 사는 집에서 출퇴근하면 그게 더 문제죠. 거기다가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언제 새 집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고요? 신혼에는 대출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막 사회생활한 애들 집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것보다는 사돈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네요. 진우 출퇴근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우선 신혼집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진우나 소정이 출퇴근도 생각을 해야 하고, 진우가 아직 차가 없으니 일단은 결혼하면서 차가 한 대 있긴 해야 되겠네요. 그건 나중에 저랑 한번 보러 다니겠습니다. 이건 내가 결혼 선물로 주는 것이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게나. 일단 신혼집은 나중에 차차 생각을 해보자꾸나.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는 강력하게 새 집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길 원하는 듯 했어요. 아빠는 제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신다곤 하셨지만, 아무래도 사돈댁에서 새 집을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아빠가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듯 했죠. 거기다가 남자친구의 출퇴근을 위해 차까지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도움 없이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점점 아빠가 도와주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찝찝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예비 시모는 저를 따로 불러서 결혼 준비에 대해서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소정아, 사실 내가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신이 없으니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불렀다. 괜찮지?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천천히 준비해 나가다 보면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결혼하려고 하면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꼭 빠뜨리는 것이 있더구나.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야 할 것들 쫙 작성해서 줄 테니까 너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된다. 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인가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명품 가방에 화장품에 이거 예단 리스트예요? 이걸 제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저희 상견례 때 주고받는 거 하나도 없기로 하신 거 아니셨어요? 근데 이렇게 서류로 작성해서 주시니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이걸 제가 다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친척들한테 돌릴 이불도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그건 준비할 테니 이불값만 보내달라고 하렴. 아무리 상견례 때 주고받는 거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해야지. 이건 다 결혼할 때 준비를 하는 거니까 너도 체크해서 준비하거라. 결혼이라는 게 사실 너희들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집안 대 집안으로 결혼을 하는 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친척들 눈도 중요하지 않겠니? 그리고 이런 거 싹 준비를 해야 너희 엄마도 친척들한테 할 말이 생기는 거고 우선 엄마한테 전해드리렴. 이거 드리면 알아서 준비해 주실 거야. 아, 저는 예단 예물 이런 거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너무 고가이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원래 이렇게 예단을 고가로 다 준비를 해서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 얘가 뭘 진짜 모르네.
원래 예단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몰랐니? 솔직히 이건 가장 낮은 레벨로 준비를 하는 건데, 사업가 집안이라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는 주변에 결혼한 친구 없니? 거기 물어보면 다 알 건데. 아니다. 네 엄마한테 보여주면 다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친인척들한테 돌리는 이불은 내가 저렴하게 잘 준비를 해서 돌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불값만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려라. 예비 시모는 당당하게 예단을 용구하셨죠. 이미 예비 남편에게 아빠가 출퇴근 차까지 새로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혼집까지 요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단까지 요구를 하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니 엄마는 당황해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미운 털이 박힐까 싶어서 알아서 잘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조금 더 넉넉하게 예단비까지 보냈고 거기에서 돌려주는 돈 하나 없었어요. 거기다가 시모는 저에게 귀한 것이라면서 오래전에 받았던 것인지 광도 없는 허름한 진주 목걸이 세트를 저에게 예물이라며 주셨죠. 그래도 저희 집에서 해간 것이 얼마인데 이것밖에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 남자친구에게 말을 꺼내니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에게 서운해했어요. 나 어머님한테 예단 리스트 받았어. 엄마가 알아서 챙겨서 보냈는데 오늘 어머님이 진주 목걸이 세트 주시더라고.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상견례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거 안 하기로 한 거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놀랐어. 엄마가 알아서 잘 준비해서 보냈는지 어머님이 좋아하시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진주 세트를 소정 씨한테 줬구나. 엄마가 소정 씨 진짜 마음에 드는가 보다. 근데 소정 씨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나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 준비하는 게 사실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어른들이 다 알아서 준비해야 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전해 주셨겠지. 그래도 어머님이 안 한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알아서 준비해야겠다 하신 거잖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게 있는 거야. 주변에 물어보니까 예단은 기본적으로 하긴 하더라고. 우리가 뭘 몰라서 주고받는 거 안 하기로 정해버린 것 같아. 그래? 그래도 내 친구들 중에서는 예단 예물 안 하기로 하고 결혼식만 딱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던데. 이렇게 명품으로 다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아마 그건 처음부터 정해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난 좀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난 진우 씨 차도 받고 그래서 괜찮은 예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약간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건가? 아, 소정 씨, 나 진짜 너무 실망이다. 소정 씨,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었어? 소정 씨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해. 솔직히 나는 차 받는 게 지금 신혼집이 너무 멀어서 받는 거잖아. 아버님이 결혼 선물로 주신다고 한 거고, 다른 친구들은 결혼한다고 하면 시계며 명품 옷이며 이것저것 받는다면서 다 말하는데 난 그런 것도 못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소정 씨는 엄마가 제일 아끼는 진주 세트 받아놓고서는 그렇게 말하니 서운하네. 주변에서도 내가 잘 나가는 사업가 딸이랑 결혼한다면서 다들 뭐 받냐고 궁금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소정 씨가 알기나 해? 근데 엄마가 예단 준비하고 거기다가 귀중한 진주 세트 준 거 가지고 이렇게 당황스럽다 놀랍다 하니 내가 더 서운하네.
돈으로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얼마나 귀중한 건지 생각을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네. 어머님이 주실 때도 오랫동안 간직한 거라면서 엄청 귀중한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어.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말하는지는 몰랐네. 안 그래도 아빠가 진우 씨 시계 하나 사주고 싶다면서 말했었는데 아마 연락 갈 거야. 그러고 보니 진우 씨 시계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긴 했네. 진우 씨 시간 될 때 같이 보러 가자고 하셨어. 생각해보니 진우 씨 주변에서는 우리 아빠가 누구신지도 아는데 진우 씨한테 물어보는 것도 많긴 하겠다. 그래. 나도 솔직히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싶은데 주변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나도 하나는 받아야 뭔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니까. 그래도 난 소정 씨한테 이런 거 받아야 하지 않겠냐 말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소정 씨는 벌써부터 돈으로 가치 따지고 있으니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 내가 아버님이랑 시간 정해볼게. 남자친구는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통에 너무나 난감하다며 힘들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저 역시 남자친구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제 생각만 한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 뒤로 엄마가 예단을 꼼꼼하게 챙겨 보내고 아빠가 남자친구의 시계를 선물로 해주면서 별탈 없이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일주일간 잠수를 타버렸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댁에도 연락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남자친구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 예비 시모도 함께 와 있었어요. 어머님, 진우 씨.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연락 한 통도 없이 지낼 수가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 집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아무도 안 계셔서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연락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 무슨 일? 참나. 야, 너 진짜 뻔뻔하다. 무슨 일은 소정씨 집에 있겠지. 소정씨 아버님 사업 망하기 직전인 건 알고 있어? 아니, 망하기 전부터 망할 거라는 거 설마 알고 있었던 거야? 소정씨 그거 알면서도 나랑 결혼하려고 서둘렀던 거야? 진짜 소정씨 돈돈거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거 다 알면서도 결혼 진행했던 거네. 진짜 실망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사업이 망하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그리고 결혼을 서둘렀다는 게 무슨 소리고. 진우 씨 집에서 결혼 빨리 하자고 했잖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혹시 아빠 사업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투자자 찾고 있어. 우리 아빠 사업 안 망해. 사업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진우 씨가 잠적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데 너네 아빠 상황을 내가 모르겠냐? 너네 잘난 아빠 사업 다 망했어. 회복도 불능이라서 완전히 정리해도 끝이 안 난다고 하더라. 너 이거 알고 있었지? 너네 이거 알면서도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한 거였지? 아, 내가 벤츠 안을라다 배차 떠안을 뻔했네. 됐고, 긴 말 안 할 테니까 파혼하자. 너랑은 결혼 못하겠으니 끝내자고. 갑자기 파혼이라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결혼 겨우 3개월도 안 남았어. 이제 결혼식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갑자기 잠적하더니 헤어지자는 게 말이나 돼? 혹시 진우 씨, 우리 아빠 사업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고. 너 어디다 대고 소리치니?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나왔다. 너 지금 너네 집 망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 발목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싶었니? 너네 집 망하면 너 결혼은 꿈도 못 꿀 테니까 우리 아들 발목 잡아서 결혼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었어? 참나, 턱도 없다 얘. 아휴, 내가 집안 하나만 보고 사돈댁 결정했는데 망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너네 집 망하면 우리 아들 보고 너네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할 거니? 진짜 뻔뻔해도 유분수지. 아이고, 신혼집 안 해준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네? 지금 무슨 소리세요? 우리 집이 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 서두르신 거예요? 1년 연애하기 전부터 결혼하라고 서두르신 거 보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셨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어이없는 건 접니다. 야, 그럼 네가 뭐 별 볼 일이 있다고 결혼을 서두르겠니? 아깝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훨씬 아깝지. 너는 집안 배경 빼고 뭐 하나 잘난 게 있어? 예단도 겨우겨우 해오고 해온 예단 꼬락서니를 보니 대충 해왔다 생각은 했다마는 참나 부잣집인 줄 알았는데 소갈맹이가 일이 없을 줄이야.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어쨌든 망한 집안이랑은 사돈 못 맺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 더 이상 우리 아들한테 질척이지 말고 끝내. 30억 대 아빠의 고철 사업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남자친구는 파혼을 외쳤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집안에선 저희 집의 재산만 보고선 결혼을 결정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파혼 소식은 빠르게 소문으로 퍼졌고 엄마 아빠에게도 파혼의 이유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아빠도 슬슬 은퇴를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접고자 하셨지만 분노한 아빠는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시고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셨어요. 그렇게 투자를 받고 사업을 다시 원상태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뒤에는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 투자를 한 투자자가 바로 엄마였습니다. 서로의 사업에는 관여를 하지 않기로 하셨던 약속을 깨고 엄마는 아빠의 사업 위기를 도와주셨던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찾아와 파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소정씨,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섣부른 결정을 했지? 사실 결혼을 앞두고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미쳤었나 봐. 헤어지고 나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소정씨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어. 이제서야 소정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다시 만나자. 새신년집도 예단도 다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연애 다시 하자. 아빠 사업 다시 잘 되니까 이제 와서 아깝니? 아마 소문이 났겠지. 전보다 더 잘 된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아까워? 너란 놈이랑은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 제발 꺼져. 어디 거지 같은 게 들러붙어서 내 인생 말아먹으려고 해? 그래도 결혼까지 하기 전에 너희들 속셈 밝혀줘서 그 점은 고마워.
아이고, 얘야.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는 그냥 냉정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독하게 말한 거지.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단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 결혼인데 상대방 집안만 보고 결혼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니? 아들이 마음이 심란하고 고민이 된다고 하길래 영 아닌가 싶어서 나도 독하게 말한 것뿐이야. 너무 미안하다. 너도 아직 우리 진우 사랑하지 않니? 우리 다 지난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 소정씨. 우리 결혼 안 해도 상관없어. 1년 미뤄도, 아니 안 해도 상관없고,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잘못 생각했어. 소정씨한테 큰 상처 준 거 내가 다 갖고 싶어.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기만 하자. 내가 잘못한 거 다시 갚을게. 와, 이렇게 사람 태도가 확확 바뀌는 걸 실제로 보니까 참 신기하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보세요. 우리 집 다시 잘 되니까 아까워요? 그러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집불도 없는 집이라도 난 사람 인성만 보고 당신네 집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뻔뻔하게 이것저것 요구하니 이건 아닌가 싶었는데도 결혼 진행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우리 집 망하니까 바로 버리는데 그런 집이랑 어떻게 결혼하라고 하는 거야? 나 2번은 말 안 해.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많이 화났구나. 한번 용서를 해다오. 내가 너무 독하게 말했지? 아니, 우리랑은 앞으로 안 봐도 상관이 없단다. 우리 아들이랑만 다시 한 번만 만나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결혼하고서도 우리 집 안 와도 되고 평생 안 봐도 좋으니 우리 아들만 다시 만나다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 경찰 부를게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 집에서는 당신네 집안이랑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아무리 울며불며 빌어도 소용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주세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든 비용 청구할 테니 다 뱉어낼 생각 하시고요. 사업이 다시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비 시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다시 만나자며 울며불며 빌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들의 속셈을 알게 된 이상 다시 만날 수는 없었죠. 이 사실 또한 소문이 나게 되면서 남자친구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외톨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려고 하자 파혼을 선언했던 남자친구가 다시 아버지 사업이 잘 되니 만나자고 요청했다는 소문은 남자친구에게도 치명적이었어요. 결국 남자친구는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집에서 모두 비용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를 진행했죠. 청구 소송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남자친구 집에서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적은 연금과 남자친구의 월급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 배상까지 하게 되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돈으로만 가치를 따진다는 저를 나무랐던 남자친구는 결국 본인이 더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준비는 끝이 났어요. 다시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컸지만 요즘 저를 조건 없이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저 자체만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전 남자친구가 얼마나 엉망이었던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지시길 바랄게요.